자, 다음은 디톡스 정치입니다. 자타공인 여야 최고 논객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 대표 정청래입니다. 네. 최고의 논객이에요? 논객 아니고?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국민의힘 마음에 드세요? 안 들지. 저는 not bad이라고 이제 그 말씀, 이 당명이 나왔을 때 저는 딱 정말. 듣자마자 not bad 그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정청래 선배가 너무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의 인지도를 당명을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시켜 주신 게 우리 정청래 선배님이 아닌가. 예. 아니, 하필이면 왜 제가 몸담았던 시민단체 이름을 쓰냐고요. 내가 알았으면 쓰지 말자 했을 텐데 저도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말씀 좀 해주시지. 아니,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랐죠. 시청자들 보면 정치인들 다 웃기는 예능인들이야. 자, 본격적으로 뭐 토론을 하기 전에 두 분이 워낙 뭐 사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친한 걸 알고 있고 토론도 많이 하셨으니까 서로에 대한 칭찬 한마디씩 하고 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장제원 의원은, 장제원 의원 앞에서는 제가 가끔가다 꾸짖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희 동네 분들한테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말을 잘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죠. 가장 논리적이다. 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청래 선배하고 저하고는 처음으로 의정 활동을 같이 해요. 그런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 모르세요. 그 사실은 토론하기는 예. 힘든 상대예요. 네. 예, 다들 너무 그렇게 말씀을 팩트 해주시더라고요. 중심으로 예.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회계도 계속 두 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가 있고 예.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어요. 만만치 않은 상대. 이거 뭐 거의 개그 수준. 저희가 예능 수준이에요. 워낙 이런 비슷한 토론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토론과 차이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원칙을 좀 세웠습니다. 저희 토론 마칠 때까지 꼭 해야 될 것 세 가지와 하지 말아셔야 될 거, 하지 마셔야 될 것 세 가지인데요.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것은 웃어주기. 뭐 이미 많이 웃어주고 계신데. 웃어주기. 그다음에 박수치기. 이제 상대의 말에 박수를 치기. 박수치기. 예. 그다음에 대안 제시하기. 대안 제시. 저희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안 제시하기. 요거는 제 전공이고요.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둘 다 대안이야. 큰 얼굴. 본격적으로 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4차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가장 쟁점됐던 통신비 2만 원은 지급은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됐고요. 돌봄 지원비를 이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배제된 유흥주점을 이번에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여성 단체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찬반이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또 주장하고 비판하던 것도 저희가 이제 많이 받아들였는데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뭐 통과가 되기 직전부터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는 언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성사납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가합의안이 나왔는데 1년 사이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언제 취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너무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게 찬반 양론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청래도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방송에 나와서 유흥업종은 또 왜 빼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자신의 그 재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계신데 아예 영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도 국민들이 돌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넓게 양해해 주시고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야당이 이번에 잘한 게 있어요, 하나. 말 끊기. 아니, 칭찬을 빨리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한 번. 예. 그 참 인색하네. 박수도. 박수 한 번 치렀잖아요. 이렇게 한 번. 균형을 좀 이번에는 그래도 맞추려고 했는데 그래도 야당이 좀 잘 그래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언제부터 저렇게 나라 곳간을 그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이 드라이브 스루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차 타고 나와서 정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죠? 이거는
저희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그쪽하고 친하니까 이번 집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저희들 말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아니, 저희들이 같은 뭐- 편 아니었어요? 아니, 저희들이 뭐 이렇게 나오시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도 비판 성명 나오잖아요. 장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가장 먼저 이번에 개천절 집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 야당이 잘못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참 길거리로 내모는 것 같다. 조금 더 국민의 힘을 믿어주시고 이번에는 정말 국민의 건강과 이 코로나로 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좀 집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당보다 네. 가장 먼저 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제가 봤을 때 음주운전과도 같은 거예요. 음주를 하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생명도 위험하지만 상대방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집회의 자유가 물론 있죠. 예. 그런데 그 자유가,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자유라면 그 자유는 공적인 통제를 받아야 된다. 아니 우리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떤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그 들면 집회를 불허하는 불법 집회가 되는 같은 거죠. 시간에 클락션을 올릴 수가 있고 우리의 건강과 또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비판하고 또 누구나 나와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화상 집회를 하든가 온라인 집회를 하면 그것도 되잖아요. 방법이겠네요. 예. 비대면 굳이 그렇게 방식의. 정부에서 불허한다는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걱정하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지난 광복절 집회를 통해서 문제 심각성을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보장이라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저는 뭐 드라이브트루 뭐 저기 집회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차를 타고 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차를 타고 다 나왔다가 차를 멈추고 다 나와가지고 광장에 모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제가 건지. 집회 전문가입니다. 글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예.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집회하지 마라 하는 게 불을 맞나요? 보듯 뻔하다. 이걸 내자로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 그러지 관하라고 그러는데 가다가 내리게 돼 있어요. 글쎄 안 내리면 되는 거 뭐 아니겠어요?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건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대 특혜 의혹.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미 꼬리 내리기를 했어요. 꼬리 내리기가 아니고요. 예. 예. 꼬리 내리기는 전혀 한 방이었고 아니고요. 헛방만 있었어요. 아, 이 정도를 가지고 한 방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뭘 한 방을 야당이 뭘 한 방을 해야 되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한 게 없다. 아니 군 내부에 이렇게 지원이 얘기를 하는 걸 들고 있어야 나왔는데 돼요. 그걸 가지고 헛발질이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국민의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초선 의원이 질문 똑바로 해라. 이런 발언을 하는 장관이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장관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좀 자제를 해라라고 민주당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될 문제였다. 그래서 제가 태도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번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불공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전직 대통령도 감옥 가는 시대입니다. 그 장모 사건을 왜 이렇게 질질 끌었죠? 그 질문을 제가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그 다음 질문이 그렇게 그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왜 8개월 동안 수사를 방치했습니까?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부인 김건희 씨를 고소 고발한 이 사업가 정모 씨에 대한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가족에 대한 이제 수사도 본격화된다고 좀 봐야 될 텐데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재배당했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7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발인 조사를 한 친구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고발한 친구를 갔는데 검찰에서도 이번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하더군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게 됐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장모 같은 경우는 이미 녹취 파일. 그래서 이 수사를 아무리 검찰총장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막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총장의 장모 부인까지 수사선상에서 오르는 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저작권이 있어요.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예?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잘했어요. 이제 박수 한번 쳐주죠. 박수. 이번에 한 번 더. 두 번? 한 번 더. 박수 두 번? 두 번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딱 넘어갔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또 나한테 걸렸어요. 아, 이거를 제가 파야 되겠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총장은 우리한테는 적이었어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은 친구죠.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그냥 객관적인 검찰총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윤석열 총장이 장모 사건에 검사라는 힘을 가지고 수사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예. 장모가 어떤 일을 벌리고 부인이 어떤 일을 벌리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사관은 아니지만 그 윤석열 총장 장모 녹취록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예. 관련해서 본인이 어쨌든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이제 부인도 이제 연루국이 있고 예. 그것이 이제 한 덩어리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것이 수사가 되지 않고 뭉개고 있었던 것이 윤석열 총장의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수사 대상입니다. 어떻게 수사하죠? 아니 성역이 없잖아요. 아니 현직 대통령도 수사하고 탄핵당하는 마당에 검찰총장이라고 수사 혐의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녹취록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전원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그 문제에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드러나지 않은 녹취록일 뿐입니다. 아니 나는 윤석열 총장이 장모의 녹취록이 목소리로 나온다는 얘기는 전원한 아니에요. 걸 가지고 그게 마치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고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지켜봅시다. 장현님 얘기를 듣고 검찰이 또 열심히 또 수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 양당에서 좀 문제가 되는 의원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천억원대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이제 어쨌든 박덕흠 의원이 저도 뭐 잘 몰랐는데 박덕흠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건설을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국토위에 있었고 예. 관사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그 직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나 자기 가족 회사가 이익을 받느냐 혹은 뭐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압력을 넣었다든가 그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특혜 입찰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이해 충돌이 있느냐 골프장 고가 매입을 통해서 공제조합에서 어떤 그런 피해를 받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이 깨끗하게 클리어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임위는 뭐 피해서 의정 활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국민 정서에 맞는 보편적인 말을 할게요. 박덕흠 의원은 일단 제가 보기에 흠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요. 이런 아재 개그를 계속 듣고 있으라 그러니까 나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말 끼어들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매출액이 국회의원 하면서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국회의원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매출액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 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해명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이 해명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건설업의 전문성을 살려서 국토위에 있다. 그럼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런 해명은요.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내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정당하다면 국토위에 있었던 게 문제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환노위로 사보임을 또 해갑니까? 그 국토위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박특검 의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추미애 같아야 됩니까? 끼어들지 마시고. 알았어요. 추미애 장관 문제를 바라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 왜 정서적인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46조 3항에 보면은요, 마치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본인의 피감기관인 국가기관, 뭐 단체 이런 데에서 압력을 넣거나 뭐 지위를 이용하거나 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예 똑 떨어지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국회법상 원래는 저도 이번에 21대 들어가서 박덕흠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확인했는데요. 관련 상임위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 그리고 주식도 백지 신탁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20대에서 제동장치를 마련해 놓은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말뿐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 규정이 없어요. 그걸 어기지 않았어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덕흠 방지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는 배제한다. 근데 그것을 어겼을 때는 국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벌 조항을 드디어 넣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좋은 법안 낼 때는 좀 저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의원실에 좀 법안 좀 갖고 오세요.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좀만 더 말씀드리면 법으로 징계하고 처벌하기 이전에 스스로 관련 상임위는 안 가는 게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받은 김홍걸 의원은 이제 제명 처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아니지만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추상같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상직 의원 문제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회사를 넘겼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회사가 인수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발생했던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없었으면 회사를 이제 뭐 그냥 쉬운 말로 파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국민 정서에는 반하는 거의 뭐 1탄, 2탄, 3탄, 4탄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저희 당 의원들도 굉장히 분위기는 안 좋았고 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역화폐 논란인데 저는 뭐 이게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이제 설전도 벌이고 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 부분 좀 토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발언도 하셨으니까요. 근데요, 이재명 지사께서 학교 선배 아니에요? 학교 선배죠. 그런데 학교 선배라서 얼마나 예의 바르게 썼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막 그러니까 썰전을 벌였다고 얘기를. 저는 이 지역화폐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떠나서 문제의 핵심은 이 지사의 대응 방법이에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차기 대권 주자 선두를 다투는 분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이분은 권력자예요. 이미 경기도지사를 넘은 사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소의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얼빠졌다. 청산해야 될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연구소가 무서워서 연구라도 하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역화폐 이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걸 논해야지 다른 부분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이것을 공격하면 좀 곤란하다는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 시행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단체에서 이것을 자꾸만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그게 좀 더 좋은 그 방법을 또 좀 달리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것이 완성된 정책으로 드러났을 때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쓰게 되면 좀 실패 비용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사께서 강력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속적으로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 말씀 좀 톤다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원 내가 아까 한 걸 좀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제가 지금 박수를 한 번도 안 치셔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좀 치셨네요. 오늘 뭐 두 분 뜨거운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뜨거웠어요? 예. 저희 그 토론 타이틀이
디톡스 정치예요. 보톡스는 아니고요. 정치에 좀 독을 빼자는 거고 그래서 두 분을 위해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앵커는 안 드시고. 예, 뭐 저는 뭐 디톡스를 같이 저는 좀- 독이 없어요. 아니 이게 자, 뭐예요? 디톡스 주스입니다. 예.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니까. 예. 쑥 마셔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뭐 시사토크 알고리즘 첫 회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고요.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달짝지긴 한데 내일 드시면 뭐 잠깐만. 15분 나오면 안 되겠는데 너무 아니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편집을 이게 좀 공평하게 해줘야지. 예. 이거 잘못하면 이제 뭐 1박 2일 동안 했네요. 편집 잘 부탁합니다.